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먼저 공지를 좀 드리자면 얼마 전에 시작했던 전업 투자자 집중 교육반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한정된 인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냐면 교육에 대한 부분은 거의 이제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각자 이제 매매 일지를 제가 계속 검토하고 받고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는데 원칙대로 하는 분들은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분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차트 보는 눈이 아직은 부족하거나 또는 강의를 좀 이해 부분이 좀 안 돼 갖고 실수하는 부분들은 제가 계속 잡아드리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원칙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다 잘하실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수가 마무리가 되면 이분들의 결과를 제가 좀 공개를 하는 쪽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로 원래는 이제 직장인 대상으로 이제 집중 교육반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직장인보다는 왜냐면 직장인들보다는 이제 좀 먼저 이 직업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갖고 이분들이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직장인들보다는. 그래서 먼저 시작하게 됐고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제가 다른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는 일단 그건 좀 나중이 될 것 같고요. 먼저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냈어요. 이전에 했던 건데 닫았던 강의인데 좀 보강을 해서 이제 테마주를 어떻게 잡는지 뭐 그런 것들을 공개를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공지 확인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제 주력 기법이기 때문에 배우시면은 큰 돈까지도 나중에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코오롱 티슈진 사태. 야, 이게 저는 이거는 진짜 대주주도 좀 뭔가 손해를 크게 봤기 때문에 이게 800억 정도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얘네가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할까? 그래서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뭐 어떤 직원의 실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좀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금강원에서도 그런 어떤 강한 결정을 내린다라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고요. 이게 물린 사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신라젠도 포함되고요. 바이오주들이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 뜬 기사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얘네 완전히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장시켜서 의도적으로 피해를 준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2015년도에 코오롱 티슌진에 대해서 인보사 임상 3상 실험을 유보하라는 서한을 보냈다라는 게 이제 확인됐대요. 유보하라는 거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유보라는 어떤 그 서한을 보냈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거절까지는 아니고 일단 너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 부분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임상 3상 진입을 확정했다라고 공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주가가 3만 원짜리가 19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상황인 거죠. 옛날 거 그럼 보죠. 이땐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얘네가 한창 오르는 주가에 뭐 그 브레이크를 걸고 싶지 않았나 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돈 번 사람은 그럼 누구냐? 다른 사람이겠죠. 돈 번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코오롱 생명과학에 연관된 코오롱 티슈진마저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투자자들을 속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법적인 책임을 크게 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미 돈은 다 벌었죠, 얘네가. 그죠? 신라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다 버는 애들은 얘네가 벌었어요. 얘네가 벌었고 이거 물린 사람들은 개인들만 물린 건데 글쎄요. 여기서 존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도 솔직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손절 잘 안 하거든요. 여윳돈 있는 사람들은. 그럼 계속 이 사람들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18만 원까지 갔잖아요. 지금 10분의 1 토막 났죠. 10분의 1 토막 더 났죠. 밑으로. 그래서 이게 작전주는 이게 잘못 걸리면 정말 이렇게 돼요. 큰 그 고점에서 물리면 작전주는 끝이라는 게 꼭 이런 식으로 좀 결과가 참담해집니다. 근데 이게 다 어쨌든 결국은 의도됐다라는 거죠. 지금에서야
근데 지금에서야 나오는 것도 웃기죠. 15년도 일인데 이제 막 다 까발려. 그럼 이런 거 보면 또 금강원은 일 안 하나 싶기도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죠?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위원이 있는 건데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놓쳐갖고 그죠? 존버하고 있는 사람들 다 박살내버리는 사태가 결국은 발생된 거 보면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코롱 티슈진의 인보사에 대한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정돼 있던 결말.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바이오주는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바이오주는요. 그냥 그 믿고 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임상실험 들어가고 뭐 이게 뭐 시판이 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닐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더 높아요. 압도적으로. 신라젠 좀 볼게요. 오늘 좀 급등하던데 다 단타죠. 오늘 들어온 사람들도. 이거는 아예 그냥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이거 자체, 이 종목 자체도 이 주식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타이틀 자체가 소멸되는 부분이라서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 번 사람 따로 있죠. 대주주가 뭐 큰 집도 샀는데 뭐 큰 집만 샀겠습니까? 예? 돈이 있으니까 집을 사는 거고, 그죠? 그 안에 또 뭐가 있겠죠. 그리고 임원진도 뭐 이거 주식을 정리했다라고 해서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다라고 해서 최근에 또 급락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바이오주들은 정말 희망 고문을 많이 해요. 희망 고문. 이게는 전통이에요. 거의 뭐 10년, 20년 늘 있던 일입니다. 바이오주 가지고 기대치 만들어서 사람들 돈 들어오게 만들고 결국 돈 번 사람들은 그 뒤로 돈 이제 작전 해먹은 애들이나 또는 대주주나 뭐 이런 사람들만 결국 돈을 버는 거고 잃는 사람들은 항상 개인 투자자들,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 몰빵시켜 놓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일상다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식의 현실이에요. 어쨌든 인보사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어떤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은 기사를 통해서 드러났네요. 기사를 통해서. 근데 웃긴 거는 오늘 이거 치고는 또 크게 큰 폭 하락은 안 됐어요. 막상 이 기사 치고는 큰 폭 하락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네 이렇게 큰 악재로 또 작용이 돼서 앞으로 이거는 이 회복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 자체가 다시 뭐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보사 하나로 이제 울거먹은 주식이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얘네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식이라는 건 주당 가격이라는 거는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 회사의 가치가 이 주식의 가치가 인보사를 통해서 그동안 정해졌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 회사의 가치는 이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아예 없어진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뭘 기준으로 이 회사에게 이제 기대를 하겠어요.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속이기만 하고 이런 회사를 이제 뭘 믿고 투자합니까? 그죠? 이런 회사는 이제 장투 안 해요. 사람들이. 이런 회사는 이제 매도할 일만 남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와요. 또 단타쟁이들이 이 와중에 또 붙어갖고 이것도 마지막까지도 이제 유인하는 거예요. 이 상한가가. 얼마나 이게 얘네는 정신 못 차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계속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도. 상한가 하면 또 막 들어오죠. 사람들. 상따도 하고. 그죠? 거기까지만 만들고 버리는 거죠. 또 상한가 만들면 또 귀신같이 들어오고.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못 올라가요. 상한가 나와도. 그 위로 계속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악재 터지고 지지 다 무너뜨리고 지지선 무너뜨리고 상한가 나오고 추가적인 계속 상승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불나방같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들만 이제 깨지고 나오는 거죠. 물량바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종목은 아예 사지를 않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구현이라고 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이런 종목을 아예 쳐다보지도 보지도 않는 게 이 시장을 위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치면서 오늘 특이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마쳐볼게요. 오늘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냥 마치면 또 서운하니까.
자, 시장부터 보죠. 이제 그 다른 해외 증시도 제가 한번 요즘 같이 봐봤어요. 어저께 같이 쭉 봤는데 전체적으로 증시가 이제 다 과열됐더라고요.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독일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은 아니고 많이 과열이 됐더라고요. 러시아도 아니에요. 많이 과열이 돼서 글로벌 증시들이 한번 이제 돈이 회전될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돼서 그쪽이 너무 비싸졌다라는 거잖아요. 과열됐다라는 건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주당 가치가 비싸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러한 돈들이 좀 회전이 될 경우에 저평가되어 있던 어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우리나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지금 상황이 해소가 돼야 돼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무조건 3개월 이상은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3개월 동안 옆으로 가거나 밀리지 않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정말 금융위기,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금융위기는 은행권의 붕괴예요. 은행권에. 그것만 아니면 돈이 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악재가 받아갖고 하락해서 이제 큰 폭으로 우리가 데미지를 입은 건 맞지만 여기서 정말 이제 막 기업이 무너지고 그런 거 은행권을 보시면 됩니다. 그거면 정말 끝난 거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빠진 거는 이제 정말 위기죠. 위기라는 말 자체가 어떤 커다란 걸 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위기 맞아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정말 이제 무난하게 넘겼다, 뭐 이렇게 호재가 생기고 또는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안 생기고 미국과 중국이 약간 조율하는 입장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가면 다시 한번 이 코스피에 대한 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뭐 전고점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가파른 상승장이 단기간에 조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시간을 통해서 주식은 결과를 나타내잖아요. 네, 좋은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오르는 거고, 안 좋은 주식은 시간이 지나도 안 오르는 거고. 그러면은 이 코스피를 봤을 때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봤을 때 보통 글로벌 위기에서는 자금들의 빠지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럼 3개월, 4개월 못 버티고 그냥 빠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버티는 그림 중에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고 한다면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기에는 뭘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과 사이가 좋아진 것도 아니죠. 일본의 금융 제재라는 게 남아 있고,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타협이나 대화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이죠. 네, 그로 인해서 어떠한 그 위기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금값이 오르는 이제 상황도 고려해서 봤을 때, 안전자산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모양을 봤을 때 그게 또 개인이 산다고 해서 그렇게 오르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영역이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개인들은 돈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금이라는 건 무겁고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을 사들이는 주체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큰 자본 덩어리가 그쪽으로 쏠려야 그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금 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거기 이제 팔 때와 살 때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투로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금을 산다라는 건. 자,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예, 오늘 마지막으로 종목들 보고 마치죠. 오늘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어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컬러레이와 같이 그 테마를 갖고 온 게 뭐였죠? 네, 뭐 이거 중국주인데, 중국주는 일단 믿지 마세요. 네, 이런 거 단타로 해도 돼요. 컬러레이나 이런 애들은 단타는 괜찮아요. 근데 얘네를 오래 보유하거나 뭐 그런 전략은 좀 비추해요. 확실히 비춥니다. 중국주는 뒤통수를 많이 쳐요. 조심하시고요. 우리손 F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율비스는 왜 올랐죠? 오늘 움직임이 좋던데
예. 근데 요즘에 진짜 오르는 종목들 보잖아요. 매출이 정말 다 안 좋아요. 정말로. 뭐 이게 막 괜찮은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어요. 정말로. 서현탑도 이게 보유할 만한 종목 안 되고, 현성도 이렇고, 이게 현성도 이게 일반적인 차트가 아니에요. 이게 계속 뭔가 돈이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돈들이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 일반적인 차트 아니에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성도 장투로 오래 보유할 주식 아니에요. 매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이렇더라고요. 요즘에 국동은 원래 괜찮았고, 국동 같은 애들이 조금 주목받으면은 그래도 좀 잘 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네요. 시총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이전에 또 많이 올랐었네. 저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FR텍이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괜찮아요. 제가 오늘 봤던 애들 중에 FR텍 괜찮다라고 봤고, 매출은 뭐 사실 그냥 그래요. 네, 얘네도 안 좋아요. 그리고 RFHIC 이 종목도 계속적인 상승 추세인데 이거 추가적인 더 상승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매출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종목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오를지. 지금 38,000원 찍었는데 뭐 주당 가격은 그렇게 과열된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오늘 교육정책주 올랐죠. 근데 이것도 웃겨요. 근데 이게 오를 게 이게 그 조국 사태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발언한 부분으로 또 주목을 받아 잠깐 한 건데, 이런 거는 허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단기 돈이 몰린 거고, 구체적인 어떤 제도가 바뀌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재료는 아닙니다. 단타로 들어가시고 나오시면 돼요. 이 정도 오늘 보였고요. 떨어지는 애들은 뭐 안 보이네요. 떨어지는 애들 중에 특이한 애들은 없네요. 서현전자. 이런 거 웃기죠? 시초에 갭을 좋게 띄우고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해서 22%가 빠지는, 20%가 빠지는 이런 상황의 종목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거는 그 세력들이 일부러 물량을 넘기려거나 뭐 장난치는 거예요. 이거 일반적으로 저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런 걸 좀 많이 해요. 이제 이 주식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죠. 근데 물량을 다른 애들한테 넘기려고 하거나, 또는 앞에 물량을 가져오려고 하거나, 뭐 이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분별할 수 있냐면 이전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전의 흐름을 통해서 얘네가 많은 부분을 수익을 이미 봤다. 그래서 이제 나갈 길만 남았다. 그럼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급등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가기 위해서. 그럼 급등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죠. 그럼 걔네한테 파는 거예요. 걔네한테 파는 겁니다. 그죠? 예, 상식적으로 맞겠죠? 근데 이제 얘네가 올릴 의도로 이런 걸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전에 어떤 커다란 흐름보다는 좀 우상향이라든지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런 과정이 나오면, 앞에 매물에 대해서 얘네가 의도적으로 좀 한번 걸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증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살얼음을 걷는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몇 개 종목들, 뭐 RF 뭐 이런 종목이라든지 몇 개 종목들은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줘서 약간은 기대를 하게끔 만들기도 하는데, 방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대응할 때 손절을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망합니다. 정말 망해요. 제발 손절 못하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손절을 못해서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짧게 가져가요. 손절을.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내가 봤을 때 이 가격이 중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선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갔을 때 손절해야겠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지금 만약 내가 여기서 매수하면 뭐 마이너스 12% 되겠다면 손절하는 겁니까? 그럼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손절폭을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이 좋을 것 같아 무조건 매수했다가 손절 가격 잡아보니까 마이너스 7, 8%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또 손절 못해요. 손실이 커져갖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해야 이 전략적 대응도 가능한 거고, 장사로 따지고 봤을 때 누가 더 득인가, 손절을 내가 아마 3%, 4% 한다, 아니면 수익을 내가 5%, 6%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런 계산 하에 매매가 들어가야 됩니다. 철저한 어떤 준비와 여러분들의 계획 아래 여러분들의 돈이 들어가야 승산이 그나마 딱 열리는 거예요. 좀 말이 많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